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입니다. 장에는 수없이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몸에 해로운 세균도 있고 몸에 이로운 세균도 있습니다. 장내 세균인 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음식을 수곡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밥 힘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먹은 음식의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장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장 건강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장인데요. 면역과 장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 기능에 면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장 건강 시대라고 하는데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건강하고 면역이 건강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장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장 안에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세균이 내 몸에 있는 건데요. 장은 몸에 들어온 음식을 분해시키고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에는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에는 많은 면역세포와 면역항체가 존재합니다. 음식 속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70%는요, 장에 다 모여 있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의 70%가 철책과 해안선에 모여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장을 통해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장은 우리 몸의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의 1차 방어벽은요, 피부하고 점막입니다.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요. 코 점막, 입안의 점막, 식도 점막, 장 점막에는 매우 많은 면역 항체와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임뮤노글로불린 A라는 면역 항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무력화시키고 중화시키는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장 점막은 점막 중에 넓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면역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소작의 점막은 꾸불꾸불한 모양인데 다 펼쳐놓으면 400평 정도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요, 82.7세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35톤입니다. 매우 많은 양인데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미래의 내 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병이 생긴다라는 말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이 나빠지게 되면 리키거 신드롬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리키거 신드롬은 장이 샌다는 뜻입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장 점막에서는 분해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등을 흡수합니다. 장 점막의 세포는 서로 강한 이렇게 접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데요. 세포 간의 강한 접합을 접착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간의 접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막의 염증이 반복되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 점막의 염증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자연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 식품 첨가물, 방부제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장 점막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술, 담배도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밀가루 음식 안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글루텐은 장 안에서 분해되면서 에소루핀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에소루핀은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장내에 부패균이 많아지고, 장내 부패균이 많아지면 장내에 가스도 많이 생기고 장내에 염증도 늘어나는데요. 이 장내 염증이 점막 세포 간의 틈새를 이렇게 벌어지게 합니다. 결국 장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이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장내로 들어오면 안 되는 단백질 덩어리, 독소 등이 몸 안에 들어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역과 호르몬의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몸 안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아토피, 비염, 천식, 루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암,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장에는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존재하는데요.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장의 운동력이 이렇게 활발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장 운동은 반대로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데요. 보통은 6대 4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14시간은 움직이고요. 10시간은 쉬게 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긴장하는 교감신경은 6, 이완하는 부감신경은 4의 비율로 균형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예민한 성격인 분들은 장내 교감신경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 끝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물질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면역세포의 리셉터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면역 염증 물질을 분비시키는데요. 인터루킨 6라는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TH2 셀에서 인터루킨 6를 분비하는데요. 과도한 이 면역 염증 물질이 분비가 반복되면 과민성 대장염이 생깁니다. 신경이 예민한 분은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장내 복통과 부종이 발생합니다. 결국 배가 아프고 설사를 반복해서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르는데요. 장과 뇌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장 안에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균도 있고 내 몸에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몸에 필요한 비타민 B12 등을 만들어 주는데요. 비타민 B12는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치매, 우울증, 손떨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세로토닌, 가바, BDNF라는 물질도 장내 미생물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이들 물질이 부족해지면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글루타민산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장내 미생물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이 물질은 뇌의 기억, 학습,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과 신경 물질들이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제2의 뇌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 흡수도 도와줍니다. 셀레늄은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셀레늄이 충분하면 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내 몸을 파괴시키고 노화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셀레늄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해시켜서 만든 에너지를 ATP라고 하거든요. 사람은요, 이 ATP를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이 ATP의 5%를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줍니다. 장 기능이 좋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려면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하고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려면 장내 면역이 건강해야 합니다. 장내 면역이 건강하려면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야 합니다. 장내에 유산균이 또 건강하려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모든 야채는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요거트, 김치, 동치미, 치즈 등에 많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많은데요. 세계에서 발효식품이 가장 많은 음식은 한식입니다. 한식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요, 미국, 영국, 독일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야채를 싫어하는데요. 야채의 식감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단 음식, 단음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식품 첨가물, 방부제의 양이 1kg이 넘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비웃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20년 후면 큰 병이 걸릴 텐데 라고 말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생기면 진짜 힘든데요. 3, 4일에 한 번도 안 되게 변을 보면 변비입니다. 변비가 안 생기는 이유는 매우 많은데요. 장 운동이 안 되니까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병이 생기면 뇌신경의 문제로 장 운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장에 생기는 면역질환은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몸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는 파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이상으로 자신의 세포를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병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장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면 복통이 심해집니다. 장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장 점막의 염증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열이 났다가 또 추워지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이 빠집니다. 또 변을 보면 점액변이 나오는데요. 장 점막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서 변에 고름과 점액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을 점액변이라고 하는데요. 장 점막의 출혈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론병이 있는 분들은요, 음식 드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심한 분은요, 야채를 그냥 먹어도 설사하고 배가 아픕니다. 장 점막의 염증 때문에 일반적인 음식도 장 점막에 상처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야채도요, 끓은 물에 데쳐서 먹어야 탈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맵고 짠 음식도 배가 아파서 먹는 게 힘들어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크론병은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입안의 점막, 식도 점막, 장의 점막,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은요, 크론병하고는 다르게 장에 있는 점막에만 염증과 궤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보다는 크론병이 좀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TH1 셀이 관련돼 있고요. TH1 셀에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면역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분비하면서 이런 병들이 생깁니다. 또 이거를 억제해주는 인터루킨 4라는 면역 물질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결국 면역의 불균형으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루킨 4는 TH2 셀에서 분비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요, T17 셀이라는 면역세포가 항진되어서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키고, 조절 T세포는 염증을 조절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질병이 생깁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잠도 10시에 꼭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장에 생기는 대표적인 면역 질환은 암입니다. 대장에는 결장암, 직장암, 소장에는 소장암이 대표적입니다. 대장암이 유전에 미치는 영향은 한 5% 정도 됩니다. 부모님 중에 대장암이 있는 분들은요, 음식 관리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에서 5cm 안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항문을 함께 제거하고 인공 항문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식생활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년 동안에 한국의 대장암 증가율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의 암 발병 1위는요, 위암이고 2위가 대장암입니다. 그 정도로 대장암 환자가 많은데요. 한국 남자 대장암이요, 세계 1위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식사 습관이 변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5년도에 WHO에서 소시지, 햄, 핫도그,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의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18%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고기를 먹으면요, 담낭 안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 담즙은 장에서 담즙산염으로 변하고, 이것은 대장 점막에 자극을 줘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장내의 담즙산염이 장점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요, 당연히 야채에 많은데요. 고기 먹을 때 야채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담즙산염을 흡착해서 장점막의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야채는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드시면 좋습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 미나리, 케일, 아스파라거스 등등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암 면역을 올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면역이 좋아집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식사량이 35톤이에요. 그 중에는요, 해로운 음식도 있고 이로운 음식도 있는데요. 좋은 식습관은 한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야채,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두부, 콩 같은 식품도 섭취하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게 좋고 고기는 구워 먹는 것보다 수육처럼 푹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한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미국을 가도 유럽에 가도 한식과 같은 건강식은 없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미국, 영국, 독일보다 더 높습니다. 이유는 한식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고치기도 어렵고요. 이 생각은요, 판단을 만들고, 판단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습관은 나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음식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은 누적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누적 효과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일주일 정도 먹었다고 큰 병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오랫동안 나쁜 식습관은요, 큰 병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 효과입니다.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면역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늦게 자는 습관, 잠자기 전에 꼭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술 먹는 습관,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을 쉬지 않고 먹는 습관, 탄산음료 자주 먹는 습관, 야채, 과일 안 먹는 습관, 편식, 단과자를 자주 먹는 습관, 이런 습관은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60이 되기 전에 병이 오고 70이 되기 전에 큰 병이 옵니다. 나이 먹어서 걸리는 병은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암,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병들입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65세입니다. 65세까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18년은 병에 걸려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인데요. 장 건강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하면 만성질환, 알러지, 면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장 안에는 수많은
세균과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시켜 주는데요. 면역세포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줍니다. 장에서는 영양분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해 주기도 합니다. 장이 좋아지면 몸의 면역, 호르몬, 신경 기능 등이 좋아지는데요. 밥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 기능이 좋아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야채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